마약 수사 무마 의혹. 우리가 진짜 관심 많이 갖는 거잖아.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백혜룡 경정이 시가 2,200억 원에 달하는 74kg의 마약을 적발했는데 수사가 무마되고 백혜룡 경정은 좌천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백혜룡 경정은 매불쇼와의 인터뷰에서 네. 이거 초기에 무마가 돼서 그렇지 74kg이 아니다. 300kg대의 마약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손발 벌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백혜룡 경정이 했습니다. 백혜룡 경정이요. 심우정의 인천지검이 마약 사건을 덮었는데 그것을 백혜룡이 접근하려고 하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가 백혜룡의 수사를 도왔던 남부지검의 특수부를 없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큰 사건이야. 그렇죠. 막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인천세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 6부를 폭파해 버렸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백혜룡 수사팀이 수사하기 전에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는 몰랐죠. 백혜룡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것은 청주와 대전 사이에 공장에서 75kg가 올라왔고 그걸 수사하다가 나무도마 수사까지 겸해서 했는데 그때 유통된 양이 130kg 좀 넘었거든요. 근데 축소해서 얘기를 한 거죠. 국민들이 너무 놀랄까 봐 이런 일이 대한민국 국내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랄까 봐 축소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제가 심우정의 사건을 검찰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두 번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걸 드러내려는 그 순간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혜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영장을 막아서게 된 겁니다. 이게 영장 청구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백혜룡 수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백혜룡 수사가 있기 6개월 전에 이미 당시 인천지검이었던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사건을 덮었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초반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더래. 가려고 딱 하는 순간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를 도왔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그냥 없애버렸다는 주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백혜룡이 지목한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주요 인물들만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자, 당시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렇게 이제 주요 인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를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잖아요. 왜냐? 윤석열, 한동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과를 냈는데 이거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상하잖아. 앞뒤가 아예 안 맞으니까. 아예 안 맞아.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 네. 이것과 관련해서 백혜룡 경정이 또 무서운 주장을 해요. 이거는 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계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 라는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그 장면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계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이 얘기를 들었으면 백혜령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맞아요. 지금은 뭔가 자꾸 수긍이 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JYP 박진영 교수님, 우리 서영교 의원님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와, 나 이거 무섭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뭐 현재까지는 백혜령 경정의 이제 뭐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은 네. 이게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백혜령 경정도 지금 수사팀에 합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거 참 기가 참이다만 사실이라면 뭐 중남미 그 마약 카르텔 국가에서 마약 카르텔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했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워낙 그 어지러워요. 네, 황당한 사건이 아니 근데 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권에서 왜 막냐고. 제가 저희가 이제 질의는 끝났고요. 근데 꼭 백혜령 경정에게 나와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백혜령 경정에게 질의를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제가 계속 나오는데 질의 제가 계속하는 것도 좀 미안한 일이에요.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이게 서영교 것만 뽑은 게 아니에요. 네, 예. 저게 이제 소위니까 예. 좀 길게 하자라고 네. 저희가 이야기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백혜령 경정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었잖아요. 아주 초기에. 근데 제가 기재위를 할 때 마약 검색대 예산을 보내준 사람입니다. 인천지검에서 인천세관에서 마약 검색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약 검색대 예산도 보내줬어요. 좀 더 놔야 빨리빨리 점검하고 가는데 근데 신기한 건 그 마약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할 때부터 제가 기재부의 마약 관련 그 세관 관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질의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가지 않게 할 수가 있느냐. 네. 이 사람들을 여기 몸에다 칭칭 감은 거 검색대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나오지 않게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 하나. 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몇 킬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의원님 화물로 오는 건 다 잡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백혜령 검정 말이 도마에 옵니다. 도마를 파서 거기다 마약을 나무도마. 넣어갖고 오거든요. 화물로 오는 이 도마로 오는 거 잡지를 또 못해요. 잡은 것들도 또 다 무마시켜버리고 네. 이게 뭐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계속 추적해왔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는 저수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수지. 김건희의 저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예성도 있었고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수지가 있고 김예성도 집사인데 처음에는 특검이 김예성을 잡아 오려고 하지만 법원이 기각합니다. 기각하면서 네. 이거는 특검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합니다. 이거 16항에 특검의 범위로 돼 있어요. 네. 이거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발부하고 구속시키게 되는데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흔들리는 게 많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마약 이야기는 말씀처럼 마약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네. 그런데 이태원에서 전쟁을 일으키러 나갔는데 마약은 한 명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부터 전체를 한번 훑어봐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이상한 일을 정권이 바뀌고도 심우정의 대검이 이거를 갑자기 수사하겠다고 수사팀을 꾸렸던 것 그것도 아주 고약한 짓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제보 받은 거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김건희가 전화를 해서 네. 부탁을 합니다. 누가? 인사 이거 맡아달라. 그런데 그걸 딱 깨고 보니까 심우정은 김건희가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심우정의 친구가 김건희의 오빠입니다. 그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 학교가 어디죠? 그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김진우랑 심우정이요? 그렇죠. 그래서 심우정이 동창이고 우리가 너 동창이지. 그래서 너 여기 오게 된 거지. 어떻게 여기 왔지? 인천 세관의 문제도 있고 네. 그럼 인천 마약 무마시키려고 온 거지.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대정부
인사청문회에서 하는데 어. 저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아, 그래서 맞아. 이제 저희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아, 그래서 맞아요. 더 가지 못했는데 아. 이번에 제가 이제 받은 제보에 의하면 네. 직접 김건희가 전화를 해서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심우정도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천 세관 마약 무마 가다가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들 남부지검 등 관련한 문제 정리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정권이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계령 경정은 용산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영등포 서장이 용산으로 승진하면서 그렇습니다. 거기 폭파되잖아요. 네. 그리고 좌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산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행안위 원장 해가지고 경찰서장 인사는 용산 민정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걔네들이 민정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인사를 검증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 모든 인사는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 거기서 치고받고 하면서 정리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백혜령 경정의 이야기는 충분히 네.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장이었던 그 김찬수가 예. 이제 영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 김찬수 지금 어디서 뭐 합니까? 아직도 경찰 현직인 건 맞죠? 그거 다시 추적해봐요. 아, 그거 추적해야 돼. 놓치면 안 김찬수, 돼. 너 김찬수 놓치지 말랬지. 김 내 이거 봐, 내 또 놓쳤잖아. 김찬수 놓치지 말라니까. 네, 오늘 김찬수. 이 자리에서 김찬수 정리해야 되네요. 네. 김찬수. 김찬수를 지금 다 네. 놓치고 있다니까. 김찬수, 우리는 기억한다. 네, 김찬수. 어. 김찬수가 있었고요. 조병노가 있습니다. 조병로 조병로. 있습니다. 조병노가 있고 조병노의 인사 청탁을 했던 관계자가 있고 그 관계자가 이종호랑 그 그렇습니다. 네. 삼부 모임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과 연결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용산이요. 맞습니다. 김찬수 영등포 서장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닌가? 서장하다가 아니, 거기 갔다가 이제 대통령실로 대통령실로 갑니다. 갔다가 그 이후에 네가 놓친 상태야. 그래서 안 대통령실 나오는 행정관. 그래. 거 봐. 잡아. 너 오늘 그부터 김찬수부터 잡고 시작해. 내일까지 김찬수 잡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상으로는 무슨 뭐 승진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올라오는데, 야 이거는 진짜 사람 열받는 만한 아니 소식인데요. 그때 용산으로 가는 게 승진 코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맑고 그 이후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다시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금요일에 진짜 고생 많으셨고 네. 진짜 제가 막 눈물 날 정도 너무 감사하고